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할 걸로 보이는데 두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어젯밤 마지막 TV토론 이후 심야 회동을 갖고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두 후보가 서울 강남 모처에서 자정부터 새벽 2시 반 정도까지 회동을 갖고 단일화에 합의했다며 오늘 오전 국회에서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 사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회동에는 앞서 물밑 협상을 벌였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배석했습니다. 양측이 조율한 합의문에는 공정과 상식, 실용과 미래, 과학기술 강국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인수위를 함께 꾸려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후보로부터 최종적으로 단일화 결렬 통보를 받았다며 그간의 상세한 협상 일지까지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어제까지도 격한 설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 판세를 보이면서 결국 후보들이 직접 만나 단일화 담판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단일화 합의가 막판 대선 판세의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어제는 20대 대선 마지막 법정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사이 대장동 의혹 등을 놓고 설전이 치열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또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이재명 후보가 누가 대통령이 돼도 대선 뒤 특검을 실시해 책임지자고 반격하면서 거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응?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신경전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놓고도 벌어졌습니다. 기본소득 50조에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어내는데 한 40조가 들면은 이게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그 기본소득은 우리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통합정부론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지적엔 호응하면서 우호적 구도 형성을 시도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 그리고 재정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이양해서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정말 적절한 그리고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고받혀서 한 약속인데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재명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타깝고 가능하시면 차기 정부, 통합 정부 만들어서 직접 같이 해보시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 듭니다. 선거 막판 마지막 TV 토론이었던 만큼 후보들 간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무겁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193개 회원국 중 찬성 141, 반대 5, 기권 35. The result of the vote is 사회자가 투표 결과를 알리기도 전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박수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러시아의 2월 24일 특별 군사작전 선언, 즉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의 핵 무력 태세 강화 결정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했습니다. If the United Nations has any purpose, it is to prevent war.
It is to condemn war, to stop war. That is our job here today.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의 부당성을 규탄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큰 표차로 통과되면서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북한과 벨라루스, 러시아, 시리아,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뿐이었습니다. 금융 제재와 첨단 기술 수출 규제 등 제재를 쏟아낸 미국은 에너지 제재를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r. President, are you considering banning Russian oil imports? Nothing is off the table. 젠사키 대변인은 무겁게 저울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제재는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세계 원유의 8%를 공급하는 러시아에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카드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아직 거기까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침략 행위를 멈추지 않고 이어갈 경우 결국 미국이 추가 제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협상이 당초 현지 시간 2일 밤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도착하지 못해 하루 늦춰졌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언제쯤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를지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폴란드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대표단을 이끄는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측이 현지 시간 3일 아침 협상장에 도착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키이우를 출발해 안전한 경로를 따라 회담장으로 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이동이 지연되면서 당초 2일에 열릴 예정이던 회담이 하루 연기된 겁니다. 러시아 매체가 공개한 협상 장소는 벨라루스 남서부 벨레베즈스카야 공원 안에 있는 비스쿠리 정부청사. 지난 1991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대표단이 모여 구소련을 해체하는 문서에 서명한 곳입니다. 협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 고문은 두 번째 협상이지만 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입장을 고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부를 나치에 비유하고 이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재차 내걸었습니다. условия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от этой ситуации. 1차 회담 때도 양측은 5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등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즉각 철군을 요구했고 러시아는 돈바스 반군 정부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비동맹 중립을 문서로 약속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협상 성과가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압박 차원의 공세를 또다시 강화할 경우 민간인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폴란드 푸셰미실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은 만큼 거리 두기를 일찍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어제 저녁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 6,1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서 10만 8천여 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8.5%가 나왔습니다. 자정까지의 집계를 추가해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는 2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총 21만 9천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중반쯤 신규 확진자가 하루 2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일정이 예상보다 빨라진 겁니다. 특히 이달 들어 식당, 카페의 방역 패스와 확진자 가족의 격리 의무가 중단돼 추가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이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봄을 맞아서 사회적 활동량이 늘어나고 신학기 개학과 함께 청소년을 중심으로 감염이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아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다음 주 주말까지인 현행 거리두기를 더 일찍 조정하는 방안도 오늘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격리자의 외출 조치도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방역 당국으로부터 받은 외출 안내 문자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투표를 마친 뒤에는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